나 이거 치가 떨려. 끔찍해. 뭔가 뉴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매기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의 2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카푸치노요. 따뜻한 카푸치노요? 근데 한 잔은 누구 거예요? 두 잔 다 내 거예요. 여기요. 교수님이 카드 주셨어. 정말요? 네, 의사들한테 일단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네, 특히 카페 가는 거는 거의 데일리 루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영상의학과에서는 항상 아침마다 커피 한 잔씩 꼭 했습니다. 약간 민폐야. 민폐고. 왜 민폐인지 아세요? 왜요? 자리를 자꾸 차지하고 있어. 그 넓지도 않은 카페 공간에. 그러니까 그거 어차피 거의 의사들도 써야 되고 환자들도 써야 되고 그쵸. 다 같이 써야 되는 공간인데 꼭 하면 가장 좋은 공간에 근데 회진을 돌고 가잖아. 근데 이 친구들은 회진을 안 돌고 갈 거 아니야. 일하기 전에 먹는 커피, 여유로운 커피 느낌이면 우리는 회진 끝나고 가가지고 이제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생존을 위한 커피. 사실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네, 저희가 그 타이밍이 뭐냐면 아침 컨퍼런스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진을 돌듯이 뭔가를 하고 온 거긴 한 시간인 거죠. 사실 일반적인 과는 회진 돌고 나서 뭐 네. 회진 정리 같은 걸 하는 개념에서 카페를 갈 수도 있는데 영상학과 뭐 해요? 가서 뭐 하냐고. 저희요? 저희는 여기는 시간에 쫓기지 않잖아. 아니, 물론 판독을 이만큼 해줘야 되겠지만 막 빨리 뭘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침 회진을 돌고 나서 오더가 이만큼 쌓인 상태인데 교수님들은 또 1년차, 2년차 불쌍하니까 가서 이제 너네 커피 한 잔 마시고 해라. 뭐 밥도 못 먹지. 뭐 감사하면서도 이게 딱 사주고 짠 빠이 이러면은 사실 막 뛰어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한 20분, 30분 이제 토킹을 하면 교수님들이 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만 우린 똥줄이 타는 거야. 오전에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데서 후달렸던 기억이 좀 나네요. 교수님, 저 올팩토리 그루브 메닌지오마 수술 처음 들어가요. 증상이 좀 신기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고 그래. 프론탈 럽 신드롬. 그러니까 이게 뇌종양의 한 종류인데 이게 위치가 이 앞쪽, 뇌 앞쪽의 밑에 생긴 거거든요. 프론탈 롭 신드롬이라 그래서 원래 되게 활달했던 사람도 갑자기 엄청 무기력해지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고 여기가 성격을 담당하잖아요. 왜 저희 학생 때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뭐 전두엽 머리 앞부분에 쇠코챙이가 여기 찔렸다. 그러면 성격이 변해서 갑자기 사람이 폭력적이지거나 그런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갑자기 평소와 같지 않게 성격이 돌변하는 거죠. 저희 과엔 이런 환자들 꽤 많아요. 전두엽 쪽으로 외상성 뇌 손상이 있거나 하면은 전두엽 손상이 당하면 갑자기 난폭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약물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 케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성격 변화 있는 사람들. 신기하다. 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메닌지오마라고 했잖아요. 이게 수막종이라 그래서 뇌의 바깥쪽에 생기는 종양인데 이거는 이제 떼기만 하면은 잘 수술만 성공적으로 되면은 아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잘 하실 거고. 바드는 기본적으로 심실의 펌프 역할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폐에 대한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장홍도입니다. 그래. 교수님 바드는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다르지? 나 이거 치가 떨려. 끔찍해. 사실 이건 학생 때뿐만 아니라 전공의 때도 저희들 많이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너무 많아 이런 경우. 치가 떨려 진짜. 기껏 공부 다 해왔는데 그거는 안 물어보시고 다른 걸 또 새로 질문을 그러니까 그 교수님은 학생을 사실 몇십 년간 똑같은 레파토리를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리얼 진짜 이건 교수님들 이런 걸 약간 즐기시는 것 같고 즐기시고 있고. 대답 같은 걸 하면 잘했다라고 하거나 해줘야 의욕도 생기고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막 새로운 질문하고 막 칭찬 안 해주고 이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의욕을 막 상실하게 되고 막 의욕 상실. 다 놔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괴감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조금만 학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갑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혼내거나 가르쳐줄 건 가르쳐주고. 맞아. 왜냐면 이렇게 알아오라고 해도 안 알아오는 학생도 있는데 어찌됐든 너무 리얼리티. 진짜 근데 선생님,
저 병원장님이랑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딸이 가진 종양과 치료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우 교수님, 아니 너무 젊으시네요. 전 전공인 줄 알고. 아, 누구나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VIP 환자를 다뤘던 그런 기억들. VIP 신드롬이 굉장히 좀 저 같은 경우도 재활학과에 장기 재원하면서 네. VIP실에 있던 분들이 꽤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교수님한테 즉 전화해가지고 직접? 컴플레인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도 뭐 10번, 15번씩 전공의를 불러가지고 괴롭게 막 귀찮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시저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뭐 교수를 데려오라든지 아니면 뭐 맞아. 고년차를 무조건 데려오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한 시술마저도 다 교수님한테 맡겨야 되고 전공의를 못 믿는 거지. 전공의가 하면은 감히 막 VIP를 전공의가 하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전공의가 실제로 잘합니다 이렇게 최성화 선생님처럼 카바를 쳐줄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사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고 사실 VIP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많이 기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VIP가 된 것도 있는데 그거를 역이용해서 이렇게 갑질을 하거나 하면 안 되죠. 실제로 VIP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많이 겪는 VIP는 사실 누구의 지인 뭐 누구의 여기 졸업생 뭐 여기 무슨 과 의사의 뭐 친구 뭐 무슨 교수님의 뭐 지인 제일 싫어. 그냥 다 지인이야. 네. 그리고 최성화 선생님이 지금 보면 명찰을 싹 가리고 계시거든요. 일부러 이 드라마적인 연출을 위해서 명찰을 안 보여주고 계신데 그랬네. 사실 명찰만 보여주면 다 될 일인데 맞아요. 그리고 이 액면가로 사실 동안이셔서 속인 이거 최성화 선생님이라서 가능한 거고 맞아요. 요즘에는 왜 의전 뭐 다시 요즘은 의대 체제로 돌아갔지만 의전하고 군대도 미리 갔다 오고 그러면 레지던트 3, 4년 차들도 서른이 훌쩍 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액면가로 사실 전공의와 교수님을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여기 도제학 전공의도 사실 거의 교수급 나이잖아요. 거의 뭐 저기 뭐 조교수급이잖아요. 근데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최송화 교수님을 지정해서 왔다면 인터넷으로 얼굴 검색 한번 해왔겠죠. 그런데 좀 드라마적 오류가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봤을 텐데. 그래서 그런 약간 드라마적 시적 허용 같은 게 있었다. 그 정도로 말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옮길게요. 수술좀 다 차려진 거죠? 들어가면 되죠?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네, 성악과 김우대 교수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어렵게 끈 아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기 주수가 너무 어리고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수술장에서 NICU로 가지 못하고 잘 안 됐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결국 갑자기 응급수술을 하게 됐네요. 네, 1화에서 쭉 이어져서 19주 산모를 지금 23주까지 거의 한 달을 잘 끌었는데 근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한계가 23주도 가끔 살릴 수는 있는데 원체 일찍 양막이 파수가 돼서 감염 위험성도 커졌고 한 달 동안 커가면서 애가 많이 다치는 것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분만장에서 15분, 20분 동안 CPR을 했을 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 아프가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가 소생술이 필요하겠다, 뭐 심장이 잘 뛰는지, 뭐 아기 움직이는 건 어떤지, 우는지, 뭐 종합적인 점수를 하트레이트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요건 이제 결국 빵빵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가 심장 박동이 아예 제로였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 그럼 건주쌤은 실제로 이렇게 그 수술실로 들어가서 뭐 CPR을 한 적이 있나요? 이제 없지는 않아요. 서학과 교수님 여기서 나오는 분은 분만장에서 CPR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23주쯤 되면 분만장에서 CPR 많이 하고요. 실제로 못 살려온 케이스도 한 명 있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양석현 교수님이 굉장히 희망을 많이 주셨지만 이게 사실 되면 정말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양석현 교수님을 블레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 이제 산모분도 그걸 이해하시고 양석현 교수님이 그래도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시고 희망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북돋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너무 A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되게 좀 안타까워 하시는 것들을 보고 산모도 좀 감동을 느끼셔서 나중에 결국 좋은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무슨 수술인데?
알카파라고 좌측관상 동맥이 폐동맥에서 나오는 건데 심장 뛰는 것도 별로 안 좋고. 뭐요? 알파카? 알파카? 알카파. 이건 노렸어. 이거는 이런 수술 CS 아니면 진짜 모르고 우리도 다 처음 듣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이거는 알파카를 노렸어.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 승원아, 하나도 안 아파. 전에 아팠던 거 오늘 다 때려는 거야. 아 벌써 끝. 아이고 다 끝났다 승원아. 아, 하나도 안 아프지? 아이고. 근데 외래에서 저렇게 저럴 시간이 있나요? 그러게요. 일단은 시간 자체도 없기도 할 텐데. 아플 텐데. 그래도 교수님들마다 스타일 따라서 그래도 소아과 보시는 교수님 조금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러니까 외래가 막 타이트하지 않고 이러면 지금처럼 잠깐 나갔다가 한 10분, 20분 있다가 들어오세요. 얘기한 딜을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하루 종일 갔잖아. 그렇죠. 예. 근데 저번에 건주쌤이 이런 소아과 애들 그냥 빨리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었잖아요. 일단 여기서 아빠가 잘못한 거에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일단 뭐예요? 아빠가 일단 요거 스티커 뗄 때부터 다 끝났다 이미 끝이라고 얘기해버렸네? 근데 끝이 아니잖아. 이제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크기 되는 애들은 이제 약간 유치원 들어갔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조금 전 약간 요런 느낌인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주고 올해 뭐 이런 게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다 끝났네 그럼 진짜 다 끝난 줄 알아요. 다 끝났네. 그렇다고 이제 시작이야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딜을 잘해야지. 엄마는 거짓말을 안 했잖아요. 달래서 달래진 애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얘처럼 진짜 겁먹고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빠가 잡아야 되겠네? 아빠가 잡고 애를 일단 눕히고 엎드린 상태에서 이 상태는 엎드리고 한 명은 골반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 한 명은 이제 어깨 견갑골 쪽 있죠. 거기를 딱 잡아가지고 눌린 다음에 최대한 스킬풀 여기 다다다다다닥 뜯어야 돼요. 트라우마 생기겠는데? 그렇게 해야 사실 애한테는 좋은 게 지금 상태로 지금 일주일이 팔로우였잖아요. 네. 안 뜯은 상태로 네. 우리 다 알잖아요. 스티치아웃 일주일 동안 안 하고 넘어가면 이거 되죠. 그대로 스카 남고 어디전 생기고 인펙션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시술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건 맞아. 또 후딱 해줘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3년 전에 술 드시다가 쓰러져서 의식도 없을 때 첫째 딸이 간 기증해줬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또 술 드셨잖아요. 결국 작년에 둘째 딸까지 기증하게 하고 근데 또 술을 드세요? 전 앞으로 환자분 수술 진료 못합니다. 내가 얘기했죠. 이런 케이스 있다고. 야, 이걸 또 맞추셨네. 근데 이거를 진짜 소름 돋게 똑같이 이렇게 갖다 놓으셨네. 이런 분이 진짜로 있어요. 이제 사촌의 간을 받았다가 또 사촌의 간을 받고 두 번을 했는데 이게 저는 이런 케이스를 두 번 봤는데 2번이나요? 이게 요런 알코올릭 아저씨도 있었고 업소 다니시는 여자분 같은 경우에 직업으로 계속 술을 먹게 되는데 또 이런 경우도 봤고 그러니까 이식 후에도 또 술을 먹는 그런 케이스. 뭐 이제 직업상 술을 먹다 보니 알코올릭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도 보고.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진짜 서약서를 받거나 아니면 맞아요.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다시는 간이식을 받을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럴 해자드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그냥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한 거잖아요. 정말 이익준 선생님은 그렇게 2번씩이나 간이식을 해주고 나서 얼마나 허탈했으면 앞으로 오지 말라라고 했겠어요.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의사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줘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심장 쓸데없이 건들지 마. 피브릴레이션 오잖아. 페리카디움 텐팅할 거 주세요. 이게 또 예민해지셨네요. 그럼 근데 요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좀만 잘못해도 바로 뭔가 바이탈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특히나 심장은 거기에 하나하나가 전극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전기죠. 조금만 잘못 이렇게 해도 그 신경
회로가 끊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유퀴즈에 나왔던 그 송석원 교수님 있잖아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그 교수님이 이 김준환 교수님의 실제 모델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 KBS 다큐를 봤는데 똑같아요. 그래요? 겉은 그렇게 순둥하신데. 네, 막 밖에서 막 이렇게 유재석이랑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막 엄청 착하시고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수술장에서는 딴판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 실제로 서전들 중에 실력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날카로운 그런 또 그런 게 있어야 수술장에서 또 날카롭게 이렇게 세세하게 잘 하시거든요. 프로페셔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민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요즘에 기사 보면 뭐 저희도 왜 가끔씩 보잖아요. 뭘 집어 던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실 막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성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예민한 거와 폭력적인 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다. 보내주신 문구는 남편이 벌써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이게 되게 감동 스토리네요. 이게 산과는 낭만이 있네. 그러니까 보통 뭐 교과서 같은 거 보면 첫 페이지를 열어볼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저는 그냥 바로 필요한 부분으로 넘기는데.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다 이제 인터넷으로 EPUB으로 해가지고 교과서를 다 이제 컴퓨터로 보잖아요. 제 오빠 한번 안 만나보실래요? 나이도 교수님하고 비슷할 것 같고 저 안 닮아서 착하고 성실해요.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도 될까요? 이거 막판에 끄덕끄덕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왜냐면 재활학관 다 보호자들이 항상 동반돼 있기 때문에 또 자주 이렇게 장기 재원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친해지고 하다 보면 막 아주머니나 할머니 분들이 뭐 여자친구 있어? 이러면서 소개해 줄까? 뭐 이러면서 만나고 있는 사람 있냐고. 감사하긴 하죠. 뭐 좋게 봐주신 거니까. 근데 좀 부담스럽죠. 엄청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죠. 아마도 최송화 교수님도 뭐 거절하지 않을까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끄덕끄덕 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2화라고. 그렇네. 뭔가 또 끈앞풀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또 이익준과의 경쟁 구도로 가면서 이렇게 뭔가 뉴페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쵸. 매기 같은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